네, 안녕하세요. 김소라 노무사입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상담을 오신 분이 있는데요. 부당해고를 당해서 구제 신청을 넣었는데 회사 측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았는데 내가 한 일도 아닌데 전부 다 거짓말로 내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매도를 해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유서 두 번째 거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억울한데 반박하는 이유서를 쓰자고 하자니 제출 기한도 코앞이고 너무 막막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찾아오게 되셨는데요. 결국에는 저랑 이유서까지 같이 작성을 하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이유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너무 막막하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린 적은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판례는 어떤 걸 어떻게 넣어야 될지,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유서를 어떤 구조로 어떤 논리로 써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구독자 수가 2,000명을 넘게 되었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작은 이벤트도 준비를 했는데요. 영상 하단에 있는 구글 폼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구독 인증 사진이랑 제가 앞으로 어떤 컨텐츠를 하면 좋을지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제가 이유서 작성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은 전자책을 만들었으니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3분 정도는 이제 선정을 해서 부당해고 관련 상담도 무료로 드리고, 그리고 작성하신 부당해고 이유서도 제가 직접 검토를 해드리는 걸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당장 해고를 당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참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이유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이유서랑 회사가 제출한 답변서 내용을 보고 신문회의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내용으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지에 따라서 사건의 쟁점이라든지 방향성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또 내가 이유서를 잘 작성하게 되면 회사의 입장에서 우리 회사가 이거 질 수도 있겠는데? 라는 판단이 들면 근로자 측이랑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합의를 해보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유서를 잘 작성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유서를 작성할 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이유서에 내 감정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담는 건데요. 물론 내가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회사가 나한테 얼마나 부당한 일들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적으시는 거는 당연히 이제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읽는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왜 부당한 해고인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근로자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판단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내가 당한 해고가 부당한 해고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강조해서 이유서를 작성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회사에서 큰 문제 없이 근무를 해왔다. 그리고 회사가 주장하는 이런 문제들이 일정 부분 내가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해고당할 만한 정도의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회사는 나한테 어떠한 해고 절차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부당한 해고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가시는 거죠. 해고의 절차적인 위반이라고 하는 거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통지를 해야 하는데 서면으로 해고 통지서를 주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라,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해고의 절차적인 부분에서부터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당한 해고다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회사가 답변서를 보내왔을 때 두 번째 이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사실 답변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하지도 않은 일들을 했다고 하든지, 아니면 동료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담은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이제 화도 나고 억울하고 더 회사랑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일이긴 한데, 이유서를 쓰실 때에는 내 감정에 대한 부분만 치우쳐서 작성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논리적으로 이게 왜 부당한 해고인지에 대해서 쟁점을 파악하신 다음에 그 쟁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쓰시는 게 나중에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가령 가끔씩 회사에서 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 해고한 적 없고요, 이 사람이 그냥 자발적으로 나간 거예요, 또는 우리 회사가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본 적은 있는데 이 직원이 언제까지 하고 그만두겠다 라고 동의를 해서 나간 거다,
즉 권고사직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유서를 쓰실 때 뭐 카카오톡이든 녹취자료든 해고에 대한 입증자료 같이 첨부를 하셔서 제출을 하시는 게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해고 이유서에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쓸지는 사실 혼자서 판단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꼭 노무사를 선임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유서 제출하시기 전에 이유서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는 노무사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가끔씩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들이 쟁점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상사가 갑자기 나한테 그만두라고 해고 통보를 해가지고 그만뒀는데 나중에 회사 답변서를 보니까 그 상사는 해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해고냐? 이런 식의 쟁점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유서를 제출하시기 전에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 먼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유서 작성 전략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뭐 인터넷이라도 조금 검색하셔서 내가 어떤 케이스에 해당하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처음에 구제 신청 접수할 때 어떤 이유로 이 구제 신청을 접수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제 신청 접수하기 전에 대략적인 흐름에 대한 것들은 조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당해고 이유서 같은 경우에는 해고의 사유 그리고 양정 절차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한 해고입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내가 해고할 만한 사유도 없었고 내가 만약에 이런 잘못을 조금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해고할 만한 이유냐 그리고 해고 통지서도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 좋다는 거죠. 사실 해고를 당하면 너무 막막하고 마음도 힘든데요. 내가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자책감도 들고 가족들한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이런 고민도 되고요. 심지어 회사의 답변서에서 나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인간관계에 대한 현타까지도 오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은 이 싸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처음부터 제대로 싸워서 지방노동위원회 단계에서 확실하게 이기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물론 화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이것도 처음에 내가 흐름을 잘 잡아야지 나한테 유리하게 화해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유서를 조금 신경 써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이제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를 해서 앞으로 제가 어떤 콘텐츠를 하면 좋을지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세 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당해고 관련 상담도 진행해드리고 이유서 같은 경우에도 무료로 검토를 해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꼭 무료 상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이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구독 인증을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전자책을 무료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전자책이 필요하신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